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그 대장동 사건 이거 같이 좀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이 기각했다면서요. 이게 좀 그렇죠. 전문 용어로 병합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기사가 나왔는데 병합 신청은 뭐고 대법원이 기각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직후에 그 검찰에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기소를 했죠. 그 사건이 수원지법에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뭐 이런 사건들로 서울지법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원까지 가기가 머니까 왔다 갔다 거리가 있으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장동 사건에 같이 사건을 병합해달라. 그러니까 한 대 묶어서 같이 재판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아 그걸 병합해달라는 거. 그렇죠. 사건을 같이 묶어서 재판을 해달라는 건데 그거를 대법원이 기각을 한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신청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대체로 뭐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추정컨대는 뭐 이런 쪽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전 대표가 맡고 있는 그 대장동 사건 재판은 대장동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백현동 사건, 그렇죠. 성남 FC 사건,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사건 이런 것들이 다 한 대 묶여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4개월째 지금 1심이 진행 중인데요. 재판이 한 절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 가지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불법 대북송금 사건까지 엮이게 되면 한 대 묶여지면 이거는 1심 선고가 도대체 언제 날지조차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따로 각각 재판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재판 지연은 안 된다라는 취지가 이번 신청 기각에 담긴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커질수록 재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죠. 쓸데없는 사건을 붙이지 말고 기존에 하고 있던 재판으로 그대로 가라. 하고 그 불법 송금 사건은 따로 재판을 해라. 그리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뭐 재판을 좀 지연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그 수원지법에서 그 주범이죠 이화영 전 그 경기부지사한테 9년 6개월? 6개월 정도. 예, 엄청난 강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계속할 경우 지금 함께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만약에 피고인이어도 다른 재판부에 재판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중앙지법이랑 합쳐서 하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에 갔고 그 사건이 공교롭게 사실은 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했던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그 재판부가 맞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추첨을 해서 돌아가면서 결국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좀 싫겠죠. 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기. 왜냐하면 대북송금의 실체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고 사실상 이 전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도 사실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 재판부에서 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이 지금 아까 그 대장동 사건 여러 사건이 이제 같이 합쳐진 사건이라면 그거 한 건 외에도 선거법 사건, 위증 사건 총 4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어느 재판도 지금 1심 선고도 세월아 내월아예요. 1심 선고도 안 이재명 대표 재판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재판이 기소는 뭐 그냥 그럭저럭 돼요. 근데 이분들이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될 경우에 형이 국회의원 배지를 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 8개월, 3년 5개월, 거의 4년 다 채우거든요. 정치인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사람들 빨리빨리 재판 끝나던데요. 뭐 판사들도 뭐 부담이 있겠죠. 부담이 있는데 그 눈치 보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선고기, 그러니까 이 재판 기일 자체를 너무 늦게 잡는 측면도 있습니다. 판사들이. 예컨대 이재명 전 대표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나왔던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이런 것들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제가 알기로 한 원래 2주에 한 6개월이면 번. 끝나는 거 아니에요? 2주에 한 번. 원래 네. 6개월 내에 끝내게 돼 네. 있는데 그걸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했고 위중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형사재판이라는 거는 집중심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상 법에는 매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기일을 늦춰 잡는 건데 너무 늦게 기일을 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늦춰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 대표 사건 같은 경우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한 오늘 10월 정도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기소된 지 2년 됐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위증한 사람이 위증했다고 인정했는데 그게 지금 1년 만에 오늘 10월에 지금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1심이죠, 그것도. 1심이죠. 이런 식으로 재판이 되면 그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재판이 진행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제가 억울하고 무고하다 그러면 빨리 재판 끝내서 억울함을 판결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재판이 2년, 3년 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무진장 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다는데 본인이 그렇죠. 빨리 아니, 내가 억울함을 사건이 다 재판 조작이라 가면 되지. 그랬죠. 다 조작이 됐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검찰이 조작했으면 빨리 법원에서 받아야지. 왜 이렇게 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재판을 빨리 하려면 그 피고인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판 기일을 재판장이 독단적으로 막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피고인이 일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피고인의 협조도 중요한데 지금 배 의원 지적한 대로 이전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자기에 관련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나간다고 하는 건 본인으로서도 사실 부담일 테고 상당히 사회적 혼란이 클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게 이전 대표의 생각이라면 빨리 재판해달라라고 얘기를 재판부에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아, 최 의원이 엊그제 쓴 칼럼에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결국은 이제 무죄가 났지만 그 사건이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는 빨리 재판해달라. 그의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야 되니까 빨리 재판해달라 그래서 재판장이 일주일에 3번씩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선고가 나왔거든요. 그 사건은 결국 무죄가 확정됐고 물론 한 전 총리는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하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늘어지지만 법원이 좀 서두르고 지금 배 의원 얘기한 대로 피고인들이 협조하면 선고도 빨리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이 늦어지는 이런 그 사건들, 정치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제가 판사라면 말이에요. 지금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를 했고 다음 대선에 나올 게 확실하고 그것도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될 것이 확실한 분에 대한 재판을 제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형을 내가 판결을 내릴 경우에 나에게 닥칠 후과가 얼마나 판사 개인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죠. 두렵지 않을까요? 엄청난 부담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그 판사를 가만두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회자 얘기대로 그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자는 겁니다. 가급적 선거를. 예컨대 다음 대선이 2027년 3월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1년 전에 선고가 확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건이. 사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고를 해야 되는 판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따를 겁니다. 그거 예컨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지금도 판사 탄핵한다고 난리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회적 혼란이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법원이 서두르고 해서 가급적이면 대선 한 1년 전쯤에는 사건이 좀 종결될 수 있게 최대한 서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물론 이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그 기자 초년병 시절에 법원이나 검찰 출입할 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는 거지 쓸데없이 말하지 말라고 그때 선배들한테 배웠는데 그 말이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판사는 결국 누가 됐건 무슨 사건이 됐건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외압이 있건 정치적 일정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렇죠. 판사들이 판결문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재명 전 대표도 협조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도 이것이 깔끔하게 끝나야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더라도 기분 좋게 출마해서 기분 좋게 결과를 그렇죠.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먹고 사는 집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